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증후군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츠하이머라는 노인성 치매와 중풍 등으로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다. 이러한 치매는 건망증과 헷갈리기 쉬운데, 건망증은 일반적으로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하고 지각력, 판단력 등은 정상이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잊어버렸던 내용도 곧 기억해내는 반면, 치매의 경우 기억력 저하, 언어장애,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성격 감정의 변화, 계산 능력 저하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 저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생활하기 힘든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치매 쇼크 치매혁명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치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치매를 유발하는 설탕보다 위험한 음식도 알아보자. 혹시 나도 치매? 치매 위험 시그널과 자가진단법. 치매라는 게 갑자기 사고처럼 어제와 오늘이 바뀌는 증상이 아니라 서서히 찾아오기 때문에 치매를 자각하는 것부터가 치매를 이겨내는 시작이 된다. 우선 스스로 작년과 올해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느껴보는 게 필요하다. 치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치매 환자는 여러 기능 저하를 겪는 와중에 기억이 나빠진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메타인지 기능까지 같이 떨어진다. 그래서 기억력 감소를 스스로 느끼기 어렵다. 따라서 주변에 자신을 잘 알고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 등에게 내 기억이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다. 다음에 나오는 항목은 중앙치매센터에서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치매 체크로 지금 바로 체크해 보기 바란다. 해당되는 사항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높다. 첫 번째,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자신의 기억력이 10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자신의 기억력이 같은 또래의 사람들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기억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십니까? 다섯 번째,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섯 번째,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일곱 번째,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여덟 번째,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아홉 번째, 물건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열 번째, 전에 비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까? 11번째,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12번째, 가게에서 두세 가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물건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3번째, 가스불이나 조명등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4번째,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 자신 혹은 자녀의 집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는 5가지 비밀. 치매 없이 사는 비밀. 첫 번째, 식단. 영양 섭취와 식습관 개선이 치매에 중요하다는 사실이 상식이 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세계적인 치매 권위자이자 프랑스 폴 사바티에 대학 교수인 브리노 벨라스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치매 예방의 핵심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 세계 노년학회 회장이자 폴 사바티에 대학교 치매 임상 연구소장도 겸하고 있는 그는 지금껏 관련 논문 170여 편을 펴냈고, 유럽 치매 연구 컨소시엄 총책임자로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와 식습관 개선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널리 퍼뜨린 주인공이다. 벨라스 교수가 가장 추천하는 치매 예방 음식은 오메가3를 다량 함유한 등푸른 생선이다. 그는 등푸른 생선과 함께 당근, 브로콜리, 오렌지, 사과 등도 꾸준히 먹으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며 기름진 음식과 과식은 피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으로 연어를 들 수 있다. 연어 약 80g에는 DHA, EPA 등 오메가3 지방이 520에서 1500mg가량 들어있다.
연어뿐 아니라 고등어, 정어리 등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하다. 오메가3는 두뇌 신경세포인 뉴런 사이의 신호 전달을 맡고 있는 시냅스막에 주로 존재한다. 두뇌 능력은 뇌신경세포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연결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가 부족하면 신호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신경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 특히 60%가 지방으로 된 두뇌의 20%가 오메가3 지방산의 한 종류인 DHA로 구성되어 있으니 오메가3는 뇌 건강을 위해 꼭 섭취해야 할 영양소인 것이다. 오메가3 외에도 벨라스 교수가 추천한 음식들이 골고루 구성된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 예방 식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 한 연구팀에 의하면 채소, 과일, 유제품,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등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군이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하는 노인군보다 뇌의 부피가 평균적으로 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뇌의 용적 축소는 치매 등 뇌의 인지 기능 약화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에 이러한 음식들이 치매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인 핑거 프로젝트에도 사용되고 있고 WHO에서 권고하는 치매 예방 식단이기도 하다. 건강한 지방이 든 올리브유, 엽산 등이 풍부한 채소, 가공 음식과 붉은색 고기가 아닌 해산물, 과일, 콩, 견과류, 전국 등으로 구성된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뿐 아니라 각종 성인병에도 도움이 되기에 치매를 예방하는 데 더없이 좋은 식단인 셈이다. 따라서 식사를 할 때는 콩과 같은 전곡류를 섞어 먹고 브로콜리, 시금치, 부추와 같은 녹색 채소를 올리브유, 발사믹 소스, 오리엔탈 소스 등과 함께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지중해식 식단에 함께 언급되는 와인에는 포도의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음식과 함께 와인을 곁들여 한 잔씩 마시는 것도 좋다. 지중해식 식단 외에도 콩과 해조류를 많이 먹는 일본식 장수 식단, 저지방 유제품과 견과류를 많이 먹는 대시 식단,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 식단을 섞은 식단으로 채소의 섭취를 강조하는 마인드 식단도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식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식단이 해외에서 구성된 식단이기에 국내 실정에 맞게 고쳐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순 있다. 위와 같은 식단에 구성되는 좋은 음식들을 포함해 기억력, 집중력 등 특히 뇌에 좋은 음식들을 브레인 푸드라고 이름 붙여 소개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브레인 푸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흔한 음식 중 하나로 달걀이 있다. 달걀에는 콜린 성분이 풍부한데 콜린은 정신 집중을 돕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돕는다. 콜린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진다. 구운 달걀 한 알의 콜린 함량은 약 147mg 정도로 달걀만 두세 개 먹어도 성인 기준 하루 권장 섭취량인 425에서 550mg을 채울 수 있다. 아보카도도 실험을 통해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가 수행한 연구에선 아보카도를 하루 한 개씩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집중력 검사 때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비타민이 풍부한 토마토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다. 항산화 성분은 인지력을 향상시키고 전체 뇌 건강을 증진시킨다. 호두와 블루베리도 유명한 브레인 푸드 중 하나다. 호두를 샐러드나 시리얼과 함께 먹으면 염증을 예방하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과 함께 각종 항산화 성분 섭취가 가능하다. 블루베리는 브레인베리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뇌 건강과 밀접한 음식이다. 비타민C와 칼륨, 뇌의 퇴화를 막아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해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브레인 푸드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세세한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제철에 맞게 수확되는 채소와 과일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과 달리 식품 첨가물이 없어 두뇌의 자연 치유력과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뇌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들로는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 소고기와 돼지고기로 대변되는 붉은 고기, 당도가 높은 쿠키, 케이크, 버터, 치즈류가 대표적이다. 설탕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매일 먹는 음식이나 음료에 2.5티스푼의 설탕만 추가해도 치매에 걸릴 위험이 54%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과일 맛 청량음료를 다량 섭취한 사람들도 적게 먹은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7% 높다. 치즈를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많으나 포화 지방과 나트륨이 많아 전문가는 가급적 제한하는 것을 추천한다. 치매 없이 사는 비밀 두 번째, 움직임. 운동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보다 늦게라도 운동을 시작해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치매나 각종 질환의 위험에서 보다 자유롭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1990년대 후반 미국 소크 연구소의 프레드 게이지 박사팀은 쥐들에게 쳇바퀴를 지속적으로 달리게 한 결과 뇌의 해마 부위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관찰했다. 이를 통해 운동으로 인한 신경세포 형성은 기억력 향상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치매를 앓으면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의 크기가 줄어든다. 치매가 아니더라도 해마의 위축은 노년의 기억력을 해치는 주범이다. 게이지 박사팀의 발견은 운동이 해마의 위축 현상에 대응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치매는 결국 뇌의 문제이기에 뇌세포 형성을 돕는 운동은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 운동은 인지 기능을 포함한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치매 환자의 기능 감퇴 속도를 늦춘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걷기,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기억 기능과 관련된 효소, 신경재생 관련 물질, 뇌신경세포의 재생 관련 물질 등을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걷기보다 강도 높은 운동이 달리기가 좋은 이유는 실제로 강도 높은 운동이 뇌 건강뿐 아니라 심장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팀은 1,600명 이상의 캐나다 노인들의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실험에 참여한 노인들은 12주 동안 일주일에 3번씩 50분간의 에어로빅 혹은 러닝머신 운동을 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만 하는 대조군 그룹과 비교를 했다. 고강도 운동을 한 노인은 인지능력 검사에서 운동 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강도 운동이란 숨이 차 옆 사람과 대화가 어렵고 몸이 뜨거워져 땀이 나는 정도이다. 고강도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무엇보다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소 운동 외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운동은 인지를 함께 자극시키는 복합적인 운동이다. 독일 드레스덴 재생치료센터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운동 자체가 뇌에 좋지만 인지적 요구와 결합된 자극적인 환경에서 운동을 할 때 새로운 신경세포가 훨씬 더 많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단순 운동보다는 여러 인지 기능이 자극되는 형태가 최선이지만 무엇이든 바로 실천하기 어렵다면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형태인 걷기부터 시작해보자. 생활 속 꾸준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경감시키고 체지방, 스트레스나 우울 지수 등을 낮춰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운동 강도를 늘리기보다 운동 시간을 늘려 몸에 무리가 없으면 그 다음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제안한다. 강도를 올렸으면 그 강도를 6주 정도 유지하고 운동이 쉬워지면 다시 강도를 높인다. 하지만 운동 강도를 높였을 때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다음날 과도하게 필요하면 강도를 다시 낮추는 게 안전하다. 몸으로 하는 운동만 운동이 아니다.
영국에서 나온 뇌신경세포인 뉴런과 에어로빅의 합성어인 뉴로빅이라는 개념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도전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운동법이다. 뉴로빅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 눈 감고 식사하기, 식사 때 음식 냄새 맡아보기, 왼손으로 머리 빗거나 양치질하기, 가족과 눈빛으로 대화하기, 귀로 걷기, 눈 감은 채로 대소변 보기 등이다. 일상 속에서 평소 하지 않았던 행동을 통해 기억력과 관련이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뇌 전반의 노화를 늦춘다. 몸이 움직이든 머리가 움직이든 치매로부터 멀어지려는 우리에게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노력하며 가능한 머리와 몸을 자주 쓰고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으면 된다. 치매 없이 사는 비밀 세 번째, 어울림. 육체적인 요인만이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인 고독과 외로움은 치매를 가져오는 중대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치매 환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도 그나마 돌봐줄 가족이 곁에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 치매 환자인 이무영 씨는 30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다. 아무도 그를 돌볼 사람이 없어 지역 내 치매 안심센터에 도움을 받는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를 찾아오던 복지관의 독거노인 관리사가 이무영 씨의 상태를 살핀 덕분에 도움의 손길이 닿은 경우다. 혼자인 독거노인은 치매 증상을 자각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이무영 씨 역시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등 이상 행동을 이어갔지만 본인은 알아채지 못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다른 사람의 차보닛 위에서 자고 있기도 했다. 인지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 이무영 씨는 도형의 모형을 분간하는 간단한 테스트조차 버거워했다. 이무영 씨는 자신의 발병에 대해 외로움에 지친 것이라고 표현한다. 자녀들마저 독립하고 오랜 기간 혼자 살면서 깊어진 외로움이 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대화할 사람이 없고 아무 사건도 생기지 않는 일상과 아무 배움이 없는 삶이 이어지면 치매는 쉽게 찾아와 증세를 더욱 빠르게 악화시킨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건강심리학 연구팀이 진행하는 연구는 혼자 사는 것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 연구팀은 유럽과 아시아에 사는 55세 이상 21,666명을 대상으로 혼자 사는지 여부와 치매와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혼자 거주한 사람은 동거인이 있는 사람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30% 높았다. 타인과 소통을 통해 인지 자극이 부족한 것이 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독은 뇌의 활동을 억제하고 신체적 활동을 위축시킨다. 고독으로 인한 우울증은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코스테로이드의 농도를 높인다. 이 호르몬은 뇌 부위 중에서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공격하기 쉬워 이로 인해 해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또 우울감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해 치매 질환을 발생시키는 나쁜 단백질을 몸에서 제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정상적인 사람의 뇌를 기증받아 검사해보니 생전의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보이던 사람이라도 사후 뇌부검에서 알츠하이머가 발견된 경우가 3분의 1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뇌는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겉으로 증상이 없었던 참가자들은 대부분 종교인이었다. 사회적 관계를 누구보다 활발히 맺는 종교인의 특성이 치매 증상의 발현을 막은 것이다. 고독은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 외에 기본적으로 뇌 활동을 줄이고 음식 섭취나 수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배우자의 사망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치매로 이어지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장에서도 독거노인에 대한 우려는 높다. 이들은 당장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여건일 때가 많다. 복지관과 치매센터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을 집중 케어 대상으로 보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치매 인구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의 상황을 고려하면 역부족이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노인들만의 공동체를 꾸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검진과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독거노인이 부딪힌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치매 없이 사는 비밀 네 번째, 취미. 치매 예방을 위해 인지 훈련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인지 훈련도 있지만 건강한 취미 한두 가지는 노년기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연구팀은 38에서 54세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높은 수준의 정신 활동을 하거나 적정 수준의 운동 등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한 중년 여성은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떨어졌다. 치매 예방을 위해 노년기에 권장되는 취미 활동이 하나 있다. 바로 춤이다. 춤은 육체와 정신 모두를 복합적으로 자극하는 좋은 활동인 동시에 많은 이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것을 돕는다. 실제로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공동연구팀은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60에서 70대 건강한 노인 174명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로 빨리 걷기 운동, 스트레칭과 균형 잡기 운동, 컨트리 댄스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일주일에 3회 1시간씩 하게 했다. 6개월 뒤에 MRI로 뇌를 검사한 결과 춤을 춘 그룹은 걷기만 한 그룹에 비해 정보 처리 속도나 기억력과 관련된 뇌 조직인 백질이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안무를 익힐수록 뇌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뇌는 더 젊고 건강해진다. 또한 춤을 추면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에 위치한 운동 중추가 자극을 받고 음악을 듣기 때문에 측두엽 속에 있는 해마 부위에 영향을 받는다. 춤을 추면서 보는 시각적 정보는 후두엽, 동작의 균형을 유지하는 평행 감각은 손의 부위를 작동시킨다. 동시에 춤을 아름답게 추는 것을 고민하면서 창작의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까지 활발하게 만든다. 그야말로 몸만 아니라 뇌 전체가 춤추는 셈이다. 독일 헬르몰츠 뇌질환센터 연구진 역시 시각 및 청각 자극이 동시에 병행되는 댄스 트레이닝 같은 유산소 운동이 노화성 기억 저하를 늦추는 데에 가장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을 들여 운동한다면 단순한 운동보다는 머리를 쓰고 오감이 폭넓게 동원되는 춤과 같은 운동이 더 좋다는 것이다. 취미는 자신이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그 과정에서 뇌와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이다. 이처럼 치매 없이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내용은 단연 식단이다. 흔히 설탕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이 있다. 바로 당독소이다. 당독소라고 하면 설탕이나 주스처럼 단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이 많은 음료들은 포도당이나 과당 함유량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당독소 함유량은 매우 낮다. 여기서 말하는 당독소는 단백질이 당과 반응하면서 만들어진 변성 단백질을 말한다. 즉 고온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가열했을 때 최종 당화산물인 당독소가 발생하는 것이다. 당독소가 무서운 이유는 자연적으로 소모되지도 않고 배설되지도 않기 때문인데 체내에 머물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물질 대사를 방해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당뇨병, 암, 동맥경화, 피부노화, 백내장 등 많은 문제들이 당독소와 연관이 있으며 뇌신경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한다. 미국 영양학협회 저널에 수록된 조리 방법에 따른 당독소 수치 자료에 따르면 소고기를 삶을 경우 1538kcal의 당화산물이 들어있었으나
구울 경우 1만 58kg유닛으로 약 6배가 증가했다. 닭고기 또한 삶을 경우 1123kg유닛이었으나 튀길 경우 1만 8520kg유닛으로 약 16배 증가. 감자의 경우 삶은 것은 17kg유닛, 튀긴 것은 무려 1522kg유닛으로 89배까지도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당독소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당독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이지만 설탕을 줄이는 것이다. 설탕 자체가 단백질, 지방과 결합해 최종 당화산물을 만들며 설탕으로 인해 혈당이 높아지면 더더욱 당독소가 많이 생성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설탕을 줄여야 당독소를 줄일 수 있다. 단맛을 내는 양파 등의 채소를 이용하여 건강식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들이 있는데 스테비아는 국화과의 식물로 자연에서 얻어온 천연 감미료이며 스테비오사이드 물질이 단맛을 내 감미도는 설탕보다 300배 정도 더 높다. 먹더라도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며 혈전의 생성을 낮춰주고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알룰로스는 무화과, 건포도 등에서 발견되는 희소한 단당류이며 당도는 설탕의 70% 정도이다. 몸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며 항염과 항산화 기능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과량 섭취 시 복부팽만감, 소화불량, 구역감,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권장량을 지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당 독소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서 정상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만드는데 당독소로 인해 높아진 산화 스트레스는 당독소를 더욱더 만들어지도록 하며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항산화제는 우리 몸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나 조직의 산화 및 노화를 방지하는데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의 혈중 농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며 비타민이 역시 기억력 감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타민 A, C, E를 함께 섭취하면 인지 기능의 저하를 늦출 수 있다. 세 번째는 당독소를 줄이는 조리법이다. 일반적으로 치즈와 고기류에는 당독소가 많고 생선, 채소, 과일류에 당독소가 적다. 무조건 고기를 멀리하고 야채만 먹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조리법을 다르게 해 당독소를 줄일 수 있다. 당독소는 높은 온도와 수분이 없는 건조한 환경에서 산성이 아닐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충분한 수분과 함께 산성 환경을 조성하여 조리하면 당독소를 줄일 수 있다. 이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굽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법이 좋으며 두 번째는 레몬즙과 같은 산성분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생선을 구울 때는 식초나 레몬즙을 겉에 바르고 구우면 비린내와 당독소 모두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식후에 움직이는 것이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식사로 당을 섭취하면 15분 내에 혈당이 오르는데 이때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량을 늘리면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당독소 수치를 낮출 수 있다.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빨리 쓰이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를 더 필요로 하면서 고여있는 정체 구간이 뚫리고 대사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많이 움직인 부위일수록 당독소가 적게 쌓이게 된다. 이번 영상에서는 치매 쇼크 치매 혁명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치매 자가진단법과 치매 없이 사는 방법 4가지 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 설탕보다 위험한 당독소와 당독소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식단을 조절하고 움직임을 늘리고 어울림과 취미를 통해 치매 예방을 할 수 있으며 설탕뿐만 아니라 당독소 섭취를 줄여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증후군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츠하이머라는 노인성 치매와 중풍 등으로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다. 이러한 치매는 건망증과 헷갈리기 쉬운데, 건망증은 일반적으로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하고 지각력, 판단력 등은 정상이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잊어버렸던 내용도 곧 기억해내는 반면, 치매의 경우 기억력 저하, 언어장애,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성격 감정의 변화, 계산 능력 저하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 저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생활하기 힘든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치매 쇼크 치매혁명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치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치매를 유발하는 설탕보다 위험한 음식도 알아보자. 혹시 나도 치매? 치매 위험 시그널과 자가진단법. 치매라는 게 갑자기 사고처럼 어제와 오늘이 바뀌는 증상이 아니라 서서히 찾아오기 때문에 치매를 자각하는 것부터가 치매를 이겨내는 시작이 된다. 우선 스스로 작년과 올해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느껴보는 게 필요하다. 치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치매 환자는 여러 기능 저하를 겪는 와중에 기억이 나빠진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메타인지 기능까지 같이 떨어진다. 그래서 기억력 감소를 스스로 느끼기 어렵다. 따라서 주변에 자신을 잘 알고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 등에게 내 기억이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다. 다음에 나오는 항목은 중앙치매센터에서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치매 체크로 지금 바로 체크해 보기 바란다. 해당되는 사항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높다. 첫 번째,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자신의 기억력이 10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자신의 기억력이 같은 또래의 사람들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기억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십니까? 다섯 번째,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섯 번째,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일곱 번째,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여덟 번째,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아홉 번째, 물건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열 번째, 전에 비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까? 11번째,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12번째, 가게에서 두세 가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물건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3번째, 가스 불이나 조명등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4번째,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 자신 혹은 자녀의 집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는 5가지 비밀. 치매 없이 사는 비밀. 첫 번째, 식단. 영양 섭취와 식습관 개선이 치매에 중요하다는 사실이 상식이 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세계적인 치매 권위자이자 프랑스 폴 사바티에 대학 교수인 브리노 벨라스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치매 예방의 핵심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 세계 노년학회 회장이자 폴 사바티의 대학교 치매임상연구소장도 겸하고 있는 그는 지금껏 관련 논문 170여 편을 펴냈고, 유럽 치매 연구 컨소시엄 총책임자로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와 식습관 개선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널리 퍼뜨린 주인공이다. 벨라스 교수가 가장 추천하는 치매 예방 음식은 오메가3를 다량 함유한 등푸른 생선이다. 그는 등푸른 생선과 함께 당근, 브로콜리, 오렌지, 사과 등도 꾸준히 먹으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며 기름진 음식과 과식은 피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으로 연어를 들 수 있다. 연어 약 80g에는 DHA, EPA 등 오메가3 지방이 520에서 1500mg가량 들어있다.
연어뿐 아니라 고등어, 정어리 등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하다. 오메가3는 두뇌 신경세포인 뉴런 사이의 신호 전달을 맡고 있는 시냅스막에 주로 존재한다. 두뇌 능력은 뇌신경세포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연결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가 부족하면 신호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신경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 특히 60%가 지방으로 된 두뇌의 20%가 오메가3 지방산의 한 종류인 DHA로 구성되어 있으니 오메가3는 뇌 건강을 위해 꼭 섭취해야 할 영양소인 것이다. 오메가3 외에도 벨라스 교수가 추천한 음식들이 골고루 구성된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 예방 식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 한 연구팀에 의하면 채소, 과일, 유제품,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등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군이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하는 노인군보다 뇌의 부피가 평균적으로 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뇌의 용적 축소는 치매 등 뇌의 인지 기능 약화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에 이러한 음식들이 치매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인 핑거 프로젝트에도 사용되고 있고 WHO에서 권고하는 치매 예방 식단이기도 하다. 건강한 지방이 든 올리브유, 엽산 등이 풍부한 채소, 가공 음식과 붉은색 고기가 아닌 해산물, 과일, 콩, 견과류, 전국 등으로 구성된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뿐 아니라 각종 성인병에도 도움이 되기에 치매를 예방하는데 더없이 좋은 식단인 셈이다. 따라서 식사를 할 때는 콩과 같은 전곡류를 섞어 먹고 브로콜리, 시금치, 부추와 같은 녹색 채소를 올리브유, 발사믹 소스, 오리엔탈 소스 등과 함께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지중해식 식단에 함께 언급되는 와인에는 포도의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음식과 함께 와인을 곁들여 한 잔씩 마시는 것도 좋다. 지중해식 식단 외에도 콩과 해조류를 많이 먹는 일본식 장수 식단, 저지방 유제품과 견과류를 많이 먹는 대시 식단,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 식단을 섞은 식단으로 채소의 섭취를 강조하는 마인드 식단도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식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식단이 해외에서 구성된 식단이기에 국내 실정에 맞게 고쳐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순 있다. 위와 같은 식단에 구성되는 좋은 음식들을 포함해 기억력, 집중력 등 특히 뇌에 좋은 음식들을 브레인 푸드라고 이름 붙여 소개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브레인 푸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흔한 음식 중 하나로 달걀이 있다. 달걀에는 콜린 성분이 풍부한데 콜린은 정신집중을 돕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돕는다. 콜린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진다. 구운 달걀 한 알의 콜린 함량은 약 147mg 정도로 달걀만 두세 개 먹어도 성인 기준 하루 권장 섭취량인 425에서 550mg을 채울 수 있다. 아보카도도 실험을 통해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가 수행한 연구에선 아보카도를 하루 한 개씩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집중력 검사 때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비타민이 풍부한 토마토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다. 항산화 성분은 인지력을 향상시키고 전체 뇌 건강을 증진시킨다. 호두와 블루베리도 유명한 브레인 푸드 중 하나다. 호두를 샐러드나 시리얼과 함께 먹으면 염증을 예방하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과 함께 각종 항산화 성분 섭취가 가능하다. 블루베리는 브레인베리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뇌 건강과 밀접한 음식이다. 비타민C와 칼륨, 뇌의 퇴화를 막아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해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브레인 푸드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세세한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제철에 맞게 수확되는 채소와 과일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과 달리 식품 첨가물이 없어 두뇌의 자연 치유력과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뇌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들로는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 소고기와 돼지고기로 대변되는 붉은 고기, 당도가 높은 쿠키, 케이크, 버터, 치즈류가 대표적이다. 설탕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매일 먹는 음식이나 음료에 2.5티스푼의 설탕만 추가해도 치매에 걸릴 위험이 54%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과일 맛 청량음료를 다량 섭취한 사람들도 적게 먹은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7% 높다. 치즈를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많으나 포화 지방과 나트륨이 많아 전문가는 가급적 제한하는 것을 추천한다. 치매 없이 사는 비밀 두 번째, 움직임. 운동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보다 늦게라도 운동을 시작해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치매나 각종 질환의 위험에서 보다 자유롭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1990년대 후반 미국 소크 연구소의 프레드 게이지 박사팀은 쥐들에게 쳇바퀴를 지속적으로 달리게 한 결과 뇌의 해마 부위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관찰했다. 이를 통해 운동으로 인한 신경세포 형성은 기억력 향상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치매를 앓으면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의 크기가 줄어든다. 치매가 아니더라도 해마의 위축은 노년의 기억력을 해치는 주범이다. 게이지 박사팀의 발견은 운동이 해마의 위축 현상에 대응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치매는 결국 뇌의 문제이기에 뇌세포 형성을 돕는 운동은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 운동은 인지 기능을 포함한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치매 환자의 기능 감퇴 속도를 늦춘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걷기,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기억 기능과 관련된 효소, 신경재생 관련 물질, 뇌신경세포의 재생 관련 물질 등을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걷기보다 강도 높은 운동이 달리기가 좋은 이유는 실제로 강도 높은 운동이 뇌 건강뿐 아니라 심장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팀은 1,600명 이상의 캐나다 노인들의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실험에 참여한 노인들은 12주 동안 일주일에 3번씩 50분간의 에어로빅 혹은 러닝머신 운동을 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만 하는 대조군 그룹과 비교를 했다. 고강도 운동을 한 노인은 인지능력 검사에서 운동 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강도 운동이란 숨이 차 옆 사람과 대화가 어렵고 몸이 뜨거워져 땀이 나는 정도이다. 고강도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무엇보다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소 운동 외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운동은 인지를 함께 자극시키는 복합적인 운동이다. 독일 드레스덴 재생치료센터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운동 자체가 뇌에 좋지만 인지적 요구와 결합된 자극적인 환경에서 운동을 할 때 새로운 신경세포가 훨씬 더 많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단순 운동보다는 여러 인지 기능이 자극되는 형태가 최선이지만 무엇이든 바로 실천하기 어렵다면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형태인 걷기부터 시작해보자. 생활 속 꾸준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경감시키고 체지방, 스트레스나 우울 지수 등을 낮춰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운동 강도를 늘리기보다 운동 시간을 늘려 몸에 무리가 없으면 그 다음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제안한다. 강도를 올렸으면 그 강도를 6주 정도 유지하고 운동이 쉬워지면 다시 강도를 높인다. 하지만 운동 강도를 높였을 때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다음날 과도하게 필요하면 강도를 다시 낮추는 게 안전하다. 몸으로 하는 운동만 운동이 아니다.
영국에서 나온 뇌신경세포인 뉴런과 에어로빅의 합성어인 뉴로빅이라는 개념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도전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운동법이다. 뉴로빅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 눈 감고 식사하기, 식사 때 음식 냄새 맡아보기, 왼손으로 머리 빗거나 양치질하기, 가족과 눈빛으로 대화하기, 귀로 걷기, 눈 감은 채로 대소변 보기 등이다. 일상 속에서 평소 하지 않았던 행동을 통해 기억력과 관련이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뇌 전반의 노화를 늦춘다. 몸이 움직이든 머리가 움직이든 치매로부터 멀어지려는 우리에게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노력하며 가능한 머리와 몸을 자주 쓰고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으면 된다. 치매 없이 사는 비밀 세 번째, 어울림. 육체적인 요인만이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인 고독과 외로움은 치매를 가져오는 중대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치매 환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도 그나마 돌봐줄 가족이 곁에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 치매 환자인 이무영 씨는 30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다. 아무도 그를 돌볼 사람이 없어 지역 내 치매 안심센터에 도움을 받는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를 찾아오던 복지관의 독거노인 관리사가 이무영 씨의 상태를 살핀 덕분에 도움의 손길이 닿은 경우다. 혼자인 독거노인은 치매 증상을 자각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이무영 씨 역시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등 이상 행동을 이어갔지만 본인은 알아채지 못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다른 사람의 차보닛 위에서 자고 있기도 했다. 인지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 이무영 씨는 도형의 모형을 분간하는 간단한 테스트조차 버거워했다. 이무영 씨는 자신의 발병에 대해 외로움에 지친 것이라고 표현한다. 자녀들마저 독립하고 오랜 기간 혼자 살면서 깊어진 외로움이 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대화할 사람이 없고 아무 사건도 생기지 않는 일상과 아무 배움이 없는 삶이 이어지면 치매는 쉽게 찾아와 증세를 더욱 빠르게 악화시킨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건강심리학 연구팀이 진행하는 연구는 혼자 사는 것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 연구팀은 유럽과 아시아에 사는 55세 이상 21,666명을 대상으로 혼자 사는지 여부와 치매와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혼자 거주한 사람은 동거인이 있는 사람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30% 높았다. 타인과 소통을 통해 인지 자극이 부족한 것이 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독은 뇌의 활동을 억제하고 신체적 활동을 위축시킨다. 고독으로 인한 우울증은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코스테로이드의 농도를 높인다. 이 호르몬은 뇌 부위 중에서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공격하기 쉬워 이로 인해 해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또 우울감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해 치매 질환을 발생시키는 나쁜 단백질을 몸에서 제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정상적인 사람의 뇌를 기증받아 검사해보니 생전의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보이던 사람이라도 사후 뇌부검에서 알츠하이머가 발견된 경우가 3분의 1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뇌는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겉으로 증상이 없었던 참가자들은 대부분 종교인이었다. 사회적 관계를 누구보다 활발히 맺는 종교인의 특성이 치매 증상의 발현을 막은 것이다. 고독은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 외에 기본적으로 뇌 활동을 줄이고 음식 섭취나 수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배우자의 사망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치매로 이어지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장에서도 독거노인에 대한 우려는 높다. 이들은 당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여건일 때가 많다. 복지관과 치매센터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을 집중 케어 대상으로 보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치매 인구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의 상황을 고려하면 역부족이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노인들만의 공동체를 꾸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검진과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독거노인이 부딪힌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치매 없이 사는 비밀 네 번째, 취미. 치매 예방을 위해 인지 훈련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인지 훈련도 있지만 건강한 취미 한두 가지는 노년기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연구팀은 38에서 54세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높은 수준의 정신활동을 하거나 적정 수준의 운동 등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한 중년 여성은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떨어졌다. 치매 예방을 위해 노년기에 권장되는 취미 활동이 하나 있다. 바로 춤이다. 춤은 육체와 정신 모두를 복합적으로 자극하는 좋은 활동인 동시에 많은 이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것을 돕는다. 실제로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공동연구팀은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60에서 70대 건강한 노인 174명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로 빨리 걷기 운동, 스트레칭과 균형 잡기 운동, 컨트리 댄스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일주일에 3회 1시간씩 하게 했다. 6개월 뒤에 MRI로 뇌를 검사한 결과 춤을 춘 그룹은 걷기만 한 그룹에 비해 정보 처리 속도나 기억력과 관련된 뇌 조직인 백질이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안무를 익힐수록 뇌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뇌는 더 젊고 건강해진다. 또한 춤을 추면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에 위치한 운동 중추가 자극을 받고 음악을 듣기 때문에 측두엽 속에 있는 해마 부위에 영향을 받는다. 춤을 추면서 보는 시각적 정보는 후두엽, 동작의 균형을 유지하는 평행 감각은 손의 부위를 작동시킨다. 동시에 춤을 아름답게 추는 것을 고민하면서 창작의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까지 활발하게 만든다. 그야말로 몸만 아니라 뇌 전체가 춤추는 셈이다. 독일 헬르몰츠 뇌질환센터 연구진 역시 시각 및 청각 자극이 동시에 병행되는 댄스 트레이닝 같은 유산소 운동이 노화성 기억 저하를 늦추는 데에 가장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을 들여 운동한다면 단순한 운동보다는 머리를 쓰고 오감이 폭넓게 동원되는 춤과 같은 운동이 더 좋다는 것이다. 취미는 자신이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그 과정에서 뇌와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이다. 이처럼 치매 없이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내용은 단연 식단이다. 흔히 설탕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이 있다. 바로 당독소이다. 당독소라고 하면 설탕이나 주스처럼 단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이 많은 음료들은 포도당이나 과당 함유량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당독소 함유량은 매우 낮다. 여기서 말하는 당독소는 단백질이 당과 반응하면서 만들어진 변성 단백질을 말한다. 즉 고온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가열했을 때 최종 당화산물인 당독소가 발생하는 것이다. 당독소가 무서운 이유는 자연적으로 소모되지도 않고 배설되지도 않기 때문인데 체내에 머물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물질 대사를 방해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당뇨병, 암, 동맥경화, 피부노화, 백내장 등 많은 문제들이 당독소와 연관이 있으며 뇌신경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한다. 미국 영양학협회 저널에 수록된 조리 방법에 따른 당독소 수치 자료에 따르면 소고기를 삶을 경우 1538kcal 당화산물이 들어있었으나
구울 경우 1만 58kg유닛으로 약 6배가 증가했다. 닭고기 또한 삶을 경우 1123kg유닛이었으나 튀길 경우 1만 8520kg유닛으로 약 16배 증가. 감자의 경우 삶은 것은 17kg유닛, 튀긴 것은 무려 1522kg유닛으로 89배까지도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당독소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당독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이지만 설탕을 줄이는 것이다. 설탕 자체가 단백질, 지방과 결합해 최종 당화산물을 만들며 설탕으로 인해 혈당이 높아지면 더더욱 당독소가 많이 생성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설탕을 줄여야 당독소를 줄일 수 있다. 단맛을 내는 양파 등의 채소를 이용하여 건강식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들이 있는데 스테비아는 국화과의 식물로 자연에서 얻어온 천연 감미료이며 스테비오사이드 물질이 단맛을 내 감미도는 설탕보다 300배 정도 더 높다. 먹더라도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며 혈전의 생성을 낮춰주고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알룰로스는 무화과, 건포도 등에서 발견되는 희소한 단당류이며 당도는 설탕의 70% 정도이다. 몸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며 항염과 항산화 기능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과량 섭취 시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구역감,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권장량을 지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당 독소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서 정상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만드는데 당독소로 인해 높아진 산화 스트레스는 당독소를 더욱더 만들어지도록 하며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항산화제는 우리 몸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나 조직의 산화 및 노화를 방지하는데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의 혈중 농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며 비타민이 역시 기억력 감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타민 A, C, E를 함께 섭취하면 인지 기능의 저하를 늦출 수 있다. 세 번째는 당독소를 줄이는 조리법이다. 일반적으로 치즈와 고기류에는 당독소가 많고 생선, 채소, 과일류에 당독소가 적다. 무조건 고기를 멀리하고 야채만 먹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조리법을 다르게 해 당독소를 줄일 수 있다. 당독소는 높은 온도와 수분이 없는 건조한 환경에서 산성이 아닐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충분한 수분과 함께 산성 환경을 조성하여 조리하면 당독소를 줄일 수 있다. 이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굽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법이 좋으며 두 번째는 레몬즙과 같은 산성분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생선을 구울 때는 식초나 레몬즙을 겉에 바르고 구우면 비린내와 당독소 모두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식후에 움직이는 것이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식사로 당을 섭취하면 15분 내 혈당이 오르는데 이때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량을 늘리면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당독소 수치를 낮출 수 있다.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빨리 쓰이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를 더 필요로 하면서 고여있는 정체 구간이 뚫리고 대사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많이 움직인 부위일수록 당독소가 적게 쌓이게 된다. 이번 영상에서는 치매 쇼크 치매혁명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치매 자가진단법과 치매 없이 사는 방법 4가지 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 설탕보다 위험한 당독소와 당독소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식단을 조절하고 움직임을 늘리고 어울림과 취미를 통해 치매 예방을 할 수 있으며 설탕뿐만 아니라 당독소 섭취를 줄여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